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본점 사업계획서 계속 뜯어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얘기 이제 계속 할 텐데, 그 전에 개요 얘기했고, 프로블럼 얘기했고, 솔루션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스케일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성장 전략 이렇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옆에 스케일업이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일단 그 첫 번째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뭐 사실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요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요소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일부 용역을 준다라면 외주 용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죠.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그렇죠. 투입이 될 예. 것인가. 그건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실제 내가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보고 그래야 그런 예산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나는 조달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게 뭐 자체 조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본, 돈을 갖고 저축해둔 돈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죠. 네, 맞아요. 예. 요거는 사실 저희가 스토리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저도 이제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스토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이 부분은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 쓰는 분, 사업화 자금 계획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거든요. 이거 저희가 따로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의외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도 있어요. 참고로 봐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왜 쓰는지가 나와요. 예, 이것들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금액과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들이나 뭐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쓰여 있는가. 예, 그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죠? 라는 적정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아네. 혹은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고민해봤네. 그리고 내가 지원 자금,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좀 잘 관리해서 쓰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끔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대 예비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 원까지. 네. 1억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작년 기준으로 평균 5,100만 원이 지원된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100만 원에 맞춰서 쓰시지 마시라. 예. 그죠. 1억 원 꽉 채워서 쓰시라. 예. 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1등을 해서 1억 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나는 5,100만 원 갖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내가 사업하는데 5,100만 원만 필요하면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거는 문제 안 됩니다. 다만 내가 그 조사를 잘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를,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좀 넉넉하게 여유자금도 필요하거든요. 여유자금에서 사업 외에 다른 걸 쓰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절대 그 사업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잡아두라는 얘기죠. 네네네. 이거 고민 잘 해보시고 잘 쓰시되, 사실은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요. 딱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 많이 좀 알아보시고, 실제로 사업을 사실은 뭐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돈이 더 드는 경우가 많고요. 돈이 덜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 계획서는 이제 집행 계획을 내가 다 쓰더라도 사실 깎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요 부분이 저번 회차 때 녹화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다시 최종 금액이 결정이 되면 다시 쓰게 됩니다. 예, 그런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자금 소유계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어려운 부분 나와요. 그렇죠. 네, 여기 내수시장 확보 방안에 있는데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실 요거를 쓰기 전에 필요한 게 시장 규모에 대한 산정이 사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차를 보다 보면 시장 규모를 쓰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없어요. 세부 예. 내용에도 없고 파란색 글씨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데 사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평가자들도 사실 시장 규모를 보거든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요 사업계획서상에서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규모 산정한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쓰고 나서 그 아래에다가 시장 규모를 산정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사실 선장 전략의 첫 부분에다가 그 시장 규모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실행 가능성 마지막 부분에다가 그 시장 규모를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흐름상 보면은 내가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 솔루션에 대한 시장은 이 정도 시장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흐름상 맞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 솔루션과 스케일업 사이에 그 시장 규모 산정 내용을 넣어주시면 흐름상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 산정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시장 규모 산정은 제프가 말했던 대로 어느 곳에 넣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질문은 꼭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아까 우리가 계속 네. 예를 들었는데 정수기 시장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휴대용 정수기를 우리가 개발했어. 그러면 휴대용 정수기를 이용할 만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라는 걸 꼭 계산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시장 규모 산정을 사실은 이제 스케일업 전략에다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프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솔루션 그 뒷부분 2-2 뒷부분에다 넣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지 기획을 하면서 어울리는 곳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나왔다고 해서 뒤에 나오지 말란 법은 또 없어요. 예, 그래서 같이 써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시장 규모 산정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스케일업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그럼 시장 규모 산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게요. 요게 아마 예비 창업자 분들이 시장 규모 산정을 되게 어려워. 비즈니스 모델이랑 시장 규모 맞아요. 산정. 예, 시장 규모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 규모 산정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그쵸,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시장 몇 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고 시장 우리의 시장은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는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 시장 규모 몇 조 원, 그렇죠, 몇 막 조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업계획서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 규모를 쓰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온 배달 규모 몇 조, 이게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매출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누구도 그걸 내용을 보고 이 창업자는 이 몇 조 원의 시장을 매출을 다 먹겠구나. 달성할 거야 네. 라고 보지는 절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시장 동향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좀 확장시켜서 시장 전체 시장이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봐도 너무 큰 시장 개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류를 좀 해봐야 돼요. 세부적으로 잘. 그러기 위해선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군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주 타겟 고객. 그렇죠. 예. 메인 나의 주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1차 타겟 고객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 타겟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B2C 같은 경우는 네네. 나의 고객을 이미 그 앞서서 문제점 발견하고 하면서 네. 타겟 고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가 이제 네네. 나왔으면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내가 20대 뭐 남성을 대상으로 좀 광범위한 얘기겠지만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겠다. 라면 통계청 같은 데 찾아보면 뭐 20대 남성 숫자가 네네. 있을 수도 있죠, 있고요. 있죠. 통계청에 다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를 둔 뭐 어머니 육아맘을 대상으로 뭔가 하겠다. 그럼 육아맘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게 통계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신문기사나 논문이나 그런 데도 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특정 지역에서 먼저 하겠다라면 그 특정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커뮤니티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몇 명이나 있는지. 네네네. 요새는 카페 같은 거가 있잖아요. 카페 같은 것도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B2C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개인 고객들이죠, 결국엔. 그 개인 고객, 타겟 고객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통계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석 자료, 연구 논문 이런 데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데를 다 한번 활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B2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네. 이 기업의 그러니까 나의 고객사가 될 기업이 몇 명이나 몇 개의 기업이나 있는지 그렇죠. 알아봐야 돼요. 그걸 찾아야죠. 예. 네. 기업은. 그것도 이제 통계청 같은 데 보면 산업체별로 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시장이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어떤 유효시장 개념이죠. 유효시장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 가치사슬이라고 하죠. 그 B2B 같은 경우는 가치사슬을 좀 파악을 해서 각 공정마다 그 가치사슬 내에서 각 공정마다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시장의 그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네네네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시장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고객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예, 예. 그래서 B2C는 개인 고객이 개인 고객이 있는 모여 곳이 있는 곳. 시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배달 시장을 이제 개인한테 한다 그러면 그렇죠. 개인 시장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선정하는 거는 그 고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수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도대체 내가 어느 만큼의 그렇죠.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걸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가 사실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B2G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B2C요. 예. B2G는 기업이 이제 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네네네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B2G가 되겠죠. B2G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지자체 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B2G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B2G는 우선은 그 정부기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련 법령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인지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내가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B2G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그래서 B2G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시장의 숫자를 고객의 숫자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의 그 제품 서비스의 단가를 곱해보면 되는 거죠. 10,000원이면 내가 이 그렇죠. 제품을 10,000원에 팔겠다. 그럼 네. 곱하기 10,000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나의 유효 시장이 됩니다. 유효 시장이 되는 거고, 네네. 이 유효 시장을 내가 초반에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좀 하겠다. 아니면 특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업들 퍼센테이지만 중에서도 먹겠다. 그렇죠. 퍼센트도 될 수 있고, 기업군 중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좀 내가 가져오겠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B2C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내가 나중에 접근을 할 건데, 이 커뮤니티의 숫자를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있더라. 그럼 그게 나의 그 처음 초기 타겟 시장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시장 규모를 산정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규모 우리 흔히 산정할 때 탐셈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전체 시장, 유효 시장, 그 다음에 수익 시장 혹은 목표 시장이라고도 하는 탐셈솜을 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 저희 설명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사실 시장 규모만 산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1대1 멘토링 하면서 2시간 해야지 지금 잡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짧게 해야지 2시간. 자료를 그쵸? 다 찾아보고 같이 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그 시장 규모, 그러니까 고객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네네. 어떤 논문이나 연구 자료 같은 걸 찾아봐도 잘 나와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추정을 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하고 어떤 유사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집단군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근거 갖고 규모를 산정을 해야 어떤 근거가 있는 논리가 있는 시장 규모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네네. 보는 사람도 이해가 되죠.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요 얘기가 어려우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네, 저희가 요 짧은 시간만으로 이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들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장 규모에 대해서 탐셈솜에 대해서 좀 알아들으시는 분은 요 얘기를 어떤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찾아보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는 좀 통계 자료를 찾아보셔야 돼요. 의외로 통계 자료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통계 자료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타당하게 추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를 뭐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20대가 전체 몇 명인지만 나와 있고 20대 여성만 물론 다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뭐 타당하게 생각하기에 반반인다.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여성 반, 남성 반이다라고 하면 20대 전체 20대 전체 이제 규모 중에서 여성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니까 거기서 50% 해가지고 추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당하게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게끔 들었을 때 그 정도면 뭐 적절하네라고 할 수 있게끔 추정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거가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1차 타겟 시장. 제일 먼저 접근할 1차 타겟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말씀하신 유효 시장, 조금 넓히는 시장, 그 다음에 전체 시장 이렇게 가는 것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요 얘기는 이 얘기만 해도 저희가 1대1로 해도 2시간 걸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후에 기회가 그렇죠. 되면 다시 따로 한번 아,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도록 도표도 할게요. 좀 만들어 놓고 네, 해야 될 것 말씀을 같아요.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진입 전략인가요? 진입 전략 얘기해 그쵸. 주세요. 예, 진입 전략, 진입 성과 전략. 창출 전략. 예. 그렇게요. 진입 전략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내가 이렇게 찾아낸 시장을 어떻게 내가 접근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다른 그 경쟁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같은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시 사이트가 있거든요. 다트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공시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본다든가 아니면 그 보도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보면은 그런 데에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다트는 참고적으로 DART입니다. 예, 네, 요렇게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네네. 기업 공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는 아직 그만큼 시장 규모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된 그 경쟁 기업, 유사한 제품군을 만든 경쟁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그 영업망이라든가 내가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좀 그럼, 참고를 하시는 그렇죠. 게 좋죠. 나도 예. 그걸 벤치마킹 할 수도 그쵸.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좀 얻는 게 네. 좋으시죠. 예. 아니면 그거 말고 그럼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라고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시장 전략을 쓰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온라인 마케팅 하겠다. 뭐 하겠다, 소셜 마케팅 그렇죠. 뭐 하겠다, 뭐 그런- 점포에서 판매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거. 개념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고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결국엔 시장 진입 전략도 눈에 보이게끔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눈에 상상이 되게끔 네. 이렇게. 이 창업자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접근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구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SNS 마케팅이 아니고, 내가 그 타겟으로 고객이, 네네네. 보통 이런 종류의 SNS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SNS에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유입을 시키겠다. 내 제품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죠. 판매하겠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겠죠, 예, 구체적으로. 예, 예. 요것도 실제로 실행하실 것처럼 실행하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타겟 고객한테 실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한테 실제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지를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20대 여성이 그냥 소셜 마케팅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프 얘기처럼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 그 SNS를 조금 분석을 하시고 그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이런 콘텐츠를 많이 좋아하더라. 그럼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 알리는 거, 처음에는 우리 제품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좀 호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 혹은 이벤트를 해서 끌어들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계.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얘네들 이렇게 할 거구나 라고 딱 상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실제로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때 나의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의 고객과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나의 고객에게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실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얘기 하셨네요. 잘 말했죠? 네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죠. 네. 예, 마지막 팀 얘기 나왔는데요. 이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죠. 네.